조금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식중독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온다습한 여름 날씨는 음식물에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인데요. 이 때문에 날씨가 무더워지는 6월부터 식중독 환자가 많이 증가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식중독 관련 신고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식중독이란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발생하는 병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 또는 세균이 만든 독소 등에 의해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발생하는 구역, 구토, 설사, 복통과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모든 위장관 질환입니다. 대부분은 세균이나 세균이 만든 독소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4에서 60도의 온도에서 증식합니다. 따라서 뜨거운 음식은 최소한 60도 이상으로, 찬 음식은 최대한 4도 이하로 보관하면 세균의 증식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식중독균의 번식 속도는 세균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35도에서 36도 내외에서 가장 빠릅니다. 여름철은 30도 내외의 고온과 습한 기후로 인해 세균의 번식이 빠르기 때문에 세균이 음식이나 식자재에 오염되면 많은 수의 세균과 독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국내 자료를 보면은 1년 중 여름철에 가장 흔히 발생해서 식중독 전체 발생수의 40% 이상이 여름철에 발생합니다. 대부분 살모넬라균 식중독, 포도상구용 식중독이 흔하기 때문에 1, 2를 앓고 지나가는 경미한 질환이지만 고령의 노인이나 어린아이, 면역 저하자의 경우 탈수 현상이나 심각한 폐혈증이 발생하여 쇼크로 위험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인 6월에서 8월 평균 환자 수는 2,061명이었는데요. 1년 동안 발생한 환자 5,151명 대비 40%를 차지합니다. 식중독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은 세균에 의한 것으로 크게 세균에서 생산된 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독소형 식중독과 세균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여 발생하는 감염형 식중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을 비롯하여 살모넬라균 식중독, 비브리오군 감염, 캠필로박터균 감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 식중독 등이 흔합니다. 겨울에 흔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설사도 여름에 발생할 수 있고 세균성 이질이나 오이루칠 대장균 감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의 증상들이 거의 유사하기에 그 증상만으로 식중독의 원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섭취와 증상 발생 간의 시간 간격으로 식중독이 병원균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혹은 독소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식중독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원인균 진단을 위한 검사가 불필요하지만 발열과 장염 증상이 심하면 세균 배양 검사가 필요합니다. 구역질, 구토, 복통, 설사나 발열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드물게 어지럼증, 쇼크 증상 등 탈수 증상이 악화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구토나 설사 증상이 있으며 식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설사는 단순하게 물설사가 흔하지만 점액질이나 피가 섞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균마다 증상이 다르지만 대표적인 증상인 복통, 구토, 설사, 두통, 발열이 동시에 나타나면 식중독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들은 장염 증상과 감기 증상에도 나타나기에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복합적으로 오는 증상들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염은 복통과 설사가 주요 증상이고 식중독은 발열과 구토, 두통이 주요 증상입니다. 그런데 장염도 급성이 오면 구토와 발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식중독도 복통이 있지만 장염보다 증상이 약한데요. 식중독과 장염으로 인한 열 때문에 감기로 오해할 수 있으나 감기는 복통이 없기에 장염, 식중독과 구분됩니다. 복통과 설사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지 않고 있으면 설사 증상이 더 빨리 좋아지지 않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탈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탈수되지 않도록 보리차에 설탕과 소금을 약간씩 섞어서 자주 마시고 미음이나 죽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탈수증도 예방하고 설사유 회복에 오히려 더 좋습니다. 식중독은 며칠간의 잠복기를 가지다가 증상이 발현됩니다. 증상은 구토형과 설사형으로 나뉘는데요. 구토형의 경우 보통 섭취 후 2시간에서 12시간 후에 구토 등 증세가 나타나지만 설사형의 경우 24시간에서 72시간이라는 잠복기 이후에 증상이 발생합니다. 짧게는 2일에서 3일, 길게는 4일에서 5일 정도 증상이 있으며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3시간에서 5시간 이내에 안정을 찾고 대부분은 1일에서 3일 이내에 자연 회복됩니다. 설사 증상이 심하여 하루 동안 6회 이상의 심한 설사가 발생하거나 구토물이나 대변에 혈액이 섞여 있는 경우, 하루 24시간이 지나도 열이 38.5도 이상 지속될 때, 복통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70세 이상의 노인에서 설사가 있으면서 어지럼증이나 의식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소변이 진해지고 5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못하는 탈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찰을 받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탈수 증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맥으로 수액을 투여하게 되고 설사 원인에 대한 검사와 대변 배양 검사, 혈액 검사를 시행합니다. 위장관 경련에 의한 복통의 완화에 진경제를 처방하고 발열과 점액성 설사가 있는 경우에는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온도와 습도가 높으면 주방기구나 기기에 있는 흠집 사이로 미생물이 증식하기 쉽습니다. 긁히거나 흠집이 많은 기구나 기기는 교체하는 것이 좋은데요. 조리 후에는 사용한 기구나 기기를 끓는 물에 열탕 소독하거나 70% 알코올 또는 식품 첨가물로 인정받은 염소계 살균제에 5분 동안 담그거나 표면에 분무해 살균 소독해야 합니다.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지킵니다. 음식 조리 전후, 음식 섭취 전, 화장실 사용 후, 애완동물과 접촉 후에는 손 씻기를 하고 음식을 충분히 조리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나 과일은 충분히 씻어야 하고 고기나 생선은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남은 음식이 있을 경우에는 차가운 음식은 4도 미만 냉장고에 보관하고 익힌 음식은 60도 이상으로 유지하여 보관하거나 재가열하여 식힌 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달걀은 노른자도 충분히 익혀 먹고 조리된 음식을 다시 먹을 때는 75도 이상 충분히 가열하여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식중독이 옮을 수도 있나요? 옮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은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증식하고 있고 특히 손에 오염이 되면 적은 수의 세균으로도 감염이 되는 노로바이러스, 쉬겔라균, 오이르칠 대장균 등은 쉽게 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 다음에는 손 씻기를 잘 해야 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여름철에도 갓 잡은 싱싱한 활어를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싱싱한 활어에서도 세균수가 많지는 않지만 비브리오균이 검출될 수 있고 조리기구를 통해서 포도상균, 대장균, 바실러스균 등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브리오균은 여름철에 흔하고 당뇨병이나 간경화, 면역저하자분들에게 심각한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병이 있는 분들은 익히지 않은 생선이나 조개류 등은 드시지 말고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합니다. 세균성 식중독의 원인인 살모넬라균은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 및 포유류의 장내에 기생하는 균으로 동물의 배설물이나 알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면서 사람에게도 전파되는데요.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선 달걀을 보관할 때는 다른 재료들과 분리해 냉장 보관을 하고 달걀 껍데기를 만진 후에는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달걀물이 묻은 손으로 다른 식재료나 조리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식중독은 조금만 노력하면 예방 가능합니다. 음식 먹기 전, 음식 조리 전후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하고 자주 소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자재나 음식을 실온에 방치하면 식중독균이 급격히 증식하므로 음식 조리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재가열한 후 충분히 식혀 냉장 보관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